신축 선호 지역은 뭐 아예 전세가 없고 매매가 한 막 95, 98 막 이랬어요. 비율이 5대5에서 갑자기 막 9대1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내다 보니까 5월 9일 지나고 났는데도 시장에 먹힌단 말이에요. 왜요? 중저가 주택에서는 6억 대출 해주니까 조금만 쌓인만 한 마음만 먹으면 이게 집을 사거든요. 전세를 가는 분들의 목적은 뭘까요? 왜 비싼데 집을 안 사고 전세를 가죠? 표현 질문이 참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 무슨 살아남을 지역이에요? 다 살아있죠. 여러분, 제가 듣고 여러분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셔도 전국에 이제 시골 깡촌이라는 표현 좀 죄송하긴 한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한 5세대 있는데 이런 데들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10만 도시도요, 그게 소멸되려면 100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들도. 그러니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어떤 선진국이 되면은 공통적인 현상이 인구 감소예요.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좀 더 하락폭을 겪는 지역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미 정부가 이미 알고 광역 통합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은 이제 살아남을 지역과 그렇지 못할 지역, 아주 경쟁적이잖아요. 질문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갈리게 될까요? 이거 누군 죽고 누구 살라는 얘기 전혀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을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긴 죽어요. 죽는데 현대가 들어가고 정부가 밀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죠? 이 간단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거고, 동탄 지금 뭐 옛날에 시골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완전 최고 도시 됐잖아요. 평택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 청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균형 발전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시겠죠? 진짜 정부가 마음만 먹고 어디를 키우면 거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부동산이 오르겠죠. 뭐 간단하죠, 여러분.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부동산의 기본 일자리가 생기면 부동산이 오른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그 지방에서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을 보유한 시니어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혹시 세워야 할까요?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을 지금 뭐 산값보다 내려갔나요? 아니잖아요. 자꾸 앓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오늘 제가 표현이 아마 피부에 와닿는 분도 있고 뭐 왜 저 양반 저런 소리를 하고 좀 화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니 지금까지 집 갖고 계셨으면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뒤늦게 막 욕심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그분들이 지금 파셔서 이제 시니어들이라면 70이라는 얘기잖아요. 60, 70. 그럼 혹자는 뭐 100년 산다 그러지만 지금 평균 한 85세면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10년, 15년 남았어요. 그때까지 뭐 투자 활동 하실 겁니까? 물론 자식들을 생각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낫는 것 같고, 그러면 본인들의 삶을 살 때가 됐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스스로들. 10년, 15년은 70년 고생했으면 10년, 15년은 본인의 라이프를 즐길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산가치 하락에 대해서 아직도 매몰될 게 아니라 하락하면 이제 그만큼 올랐으니 그냥 파시고 그 돈 갖고 주거지, 여유 주거지, 라이프스타일 챙기고 사회 기부 활동을 하든지 돈이 또 남으면 뭐 이런 좀 긍정적으로 라이프를 마치면 얼마나 멋질까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뭐 돈 계산하다 죽습니까? 슬픈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이라 저는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네. 이게 이제 양도세 중과 그 제도 때문에 이게 촉발된 건데요. 다주택자 입장에서 전세를 놓을 일이 없으니까 매도 물량이 평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가 100개 중에서 50개는 매매, 50개는 전세였으면 신축 선호 지역은 뭐 아예 전세가 없고 그 길에 이제 팔려는 분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매매가 한 막 95, 98 막 이랬어요. 비율이 5대5에서 갑자기 막 9대1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전세 물건이 좀 부족한 현상이 벌어졌죠, 일시적으로. 근데 이게 지내다 보니까 5월 9일 지나고 났는데도 시장에 먹힌단 말이에요. 왜요? 중저가 주택에서는 6억 대출 해주니까 조금만 쌓인만 한 마음만 먹으면 이게 집을 사거든요. 얘가 이제 9억 가는 게 지금 12억, 13억까지 3, 4, 막 20, 30%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가격은 전세가 귀하니까 그럼 전세를 가는 분들의 목적은 뭘까요? 왜 비싼데 집을 안 사고 전세를 가죠? 일단 전세 대출이 되고 3기 신도시든 공공 분양들이 계속 나올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든 전세를 버티고 싶어 하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볼 땐 담합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주인이 전세를 놓으려고 해도 주인 입장도 보셔야 돼요. 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놔서 2년 뒤에 과연 집값이 또 오를까?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왜? 정부의 어떤 액션이 보이는 건 없는데 액션이 너무 셌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파는데 파는 행렬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언론에서 전세 또 씨발라가 나오니까 같이 올라가면서 묘한 현상이 벌어지죠. 전세가하고 매물가하고 똑같은 데가 많습니다, 수도권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피곤하다, 이제 드디어 그냥 사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사인하잖아요. 그리고 못 사시는 분들은 밀려갑니다.
다운사이징. 그리고도 그러니까 매물이 뭐 준다고 막 떠들지만 아직도 6만 개, 7만 개예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약간 과도기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부 정책, 이것도 정부 정책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확 갈릴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B 때 정책 딱 나오자마자 주택가격 4년 동안 안정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정부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분과 타당성과 정당성 다 확보했습니다. 국민 수용성도 확보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는 척인 거예요. 이걸 뭐 10만 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누구한테? 당첨되신 분한테 해당하는 분들한테. 그러나 100만 명이 있는데 10,000명이 되면 이게 선택지라고 제가 100만 명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진짜 운 좋은 분들은 되겠지만 좀 당첨이나 그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대안까지는 아니지만 조그만 소확행 정도 저는 그렇게 표현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이나 입주하게 되신 분들은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무주택자 시니어라면 지금이라도 서울 변두리 중저가 집을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네.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 자식 집은 만들어줬는데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희생하시다 보니까 본인 집은 못하신 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사연도 저 접합니다. 질문처럼.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변두리 외곽은 주택가격이 그렇게 비싸거나 접근하기 어렵지는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또 교통이 잘 되고 도로가 잘 뚫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만 계시던 분들이 계세요. 저희 어르신들도 그냥 뭐 옛날 그거에 젖으셔가지고 서울에서도 신도시만도 못한 지역도 많잖아요. 슬럼화 돼가지고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런데 사시면서도 뭐 신도시 옆에 있는 것도 시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그 신도시 있는 자녀들이나 그쪽을 좀 탐방을 다니시면 정말 살기 좋다는 걸 아실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을 때도 서울 시내에서는 1시간 걸려요. 왔다 갔다. 집 앞 아니면. 거기는 5분, 10분이면 식당에 도착합니다. 다들. 그런 데는 더 저렴해요. 왜냐하면 직주 근접 지역이 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시골 분위기에서 도시에 집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거죠. 그걸 좀 다만 이제 병원이 너무 먼 건 좀 조정을 하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한 바퀴 돌아보시고 사모님하고 손잡고 돌아다니시면서 여기 집값이 싸네 할 때 아파트는 분명히 새 거고 그죠? 새 거고 주위를 보니까 근린상가나 이런 게 되어 있다. 이러면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할만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교통도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전혀 후회 없으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 이런 거 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시대적으로 약간 막상 전원주택 가시면 단지형은 괜찮은데 그냥 혼자 지으시려 이런다 이런 생각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하셨고 열심히 사셨고 자녀에게 물려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 그 스케줄 잡으시고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거 못하면서 지낸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녀 우선이었고 저희 세대만 해도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시니어에 해당되고 있는 초입인데 지내보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다들 보면 자기 자신들 위해서 하는 분들은 드물어요. 한 10%,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몇십 년 전부터 노후 대비하라고 언론에서 다 하라고 했는데도 막상 마음은 자녀한테 가거든요. 근데 요즘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자기가 부족한 걸 참고 했을 때 자녀들이 알긴 알아주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알지만 다 챙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요즘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 얘기가 퍼지고 있어요. 자녀를 돌보는 것도 좋지만 자녀는 젊고 우리 여러분들보다 더 자생력이 뛰어납니다. 건강한 상태예요. 노가다라도 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노가다 뛰니까 못 뛰잖아요.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그건 자녀를 도와주는 게 합리적이지. 자녀들한테 다 도와줬는데 자녀가 그동안 사업을 해서 망했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살 집 제대로 하고 있으면 가족이 망해서 돌아와도 살 집이 있잖아요. 어떤 게 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만일의 대비, 자식이 30대, 40대밖에 안 됐으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거에 대한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전의 부모의 모습을 가지시면서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게 제일 현명하다라고 저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두 부류로 좀 말씀드릴게요. 신혼부부들하고 곧 결혼할 분들은 청약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든 좀 애를 쓰실 거고 이분들은 기존 주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근데 똑같은 신혼부부인데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혼식을 못 올린 신혼부부들이 있어요. 원룸에 같이 살고 있고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볼 때 무조건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입지도 워낙 뛰어나고요. 1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들이 대부분이잖아요. 1기 신도시들 중에 잘 된 곳도 있고 다 살기는 좋잖아요. 그럼 3기 신도시가 1번이죠. 왜 좋은 기회를 버립니까? 이걸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중요한 건 3기 신도시가 쭉 나오면 기존 주택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키포인트는 젊은 분들은 결혼 여부입니다. 집을 먼저 갖고 신부 신랑을 구할지 아니면 신랑 신부가 이미 있어 결혼할 여건이 안 돼 힘들어 같이 힘 합해서 이거 청약하면 되죠. 되면 바로 결혼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조금 여유도 있어서 빨리 결혼해야겠어. 집이 너무 비싸. 그러면 부모님도 도와주고 요즘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면 돼요. 근데 못 가는 상황이 된다. 슬퍼하지 말고 이 기회를 노리는 배에 같이 타면 되죠. 그렇게 정리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막 부모님들이 빚내가지고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제가 볼 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본전 맞게 살아라. 지금은 딱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15년 뒤에 여러분 인구 감소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느끼는 귀에 들리는 거가 틀립니다.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그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기 신도시부터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를 절대 자기 수준, 우리 기존으로 말하면 DSR 얘기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수준을 활용해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주식도 신용장고나 융자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절대 오버슈팅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특히 미국이 간당간당 하잖아요. 주가도 막 왔다 요즘 난리 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경제 시스템이 약간 불안정한 리스크가 자꾸 보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트럼프가 워낙 악동짓을 많이 했고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지금은 정말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요새 주식이 조금 막 내려왔다 그래서 막 융자 끌어가지고 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관망하고 가지고 있는 거 잘 지키시기를. 과도한 욕심은 항상 화를 부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